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어제 장중 2150선까지 뚫어냈던 코스피 시장과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네. 벌써 어느덧 내성이 생긴 건가요?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는 것 같고 또 미중 간의 갈등, 미국 내 시위 움직임이라는 그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역시 그것은 최근 시장에 많이 풀리고 있는 그런 유동성의 힘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유동성 힘이 맞죠. 맞다라고 이제는 단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이제 팩트를 조사를 해봐도 사실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 시중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요. 그런 시중 자금이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증시를 떠받칠 만한 요소는 없어요. 사실 실물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호재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가 그 증시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온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역시나 유동성의 힘이다 볼 수 있겠는데 3월 말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협의 통화량이 한 1,007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 통화량이 뭐냐면 우리가 당좌 자산처럼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 또한 그런 현금을 통화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오늘 은행 가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돈들이죠. 근데 이런 협의 통화량 가운데서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이 굉장히 증시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투자 예탁금이 43조 원대를 지금 이루고 있고 증권사의 이제 CMA죠. 이런 잔액도 한 55조 원 정도 늘어났고 또한 신용 융자 잔액이죠. 우리가 이제 빚을 좀 내서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부분 이런 것도 11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시장 근처에 그 둘러싼 자금이 한 1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주식을 떠받치고 있다는 게 사실 이제 팩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국제유가가 사실 초유의 사태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 이제 다시 한 36달러까지 올라섰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물이 아니라 이제 현물 시장에 눈을 이제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실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하게 지금 주식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실물 경제까지 과거로 돌아온다? 이거는 사실 주가가 V자 반등이 아니라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투자자 예탁금, 또 증권사의 CMA 잔액, 거기다가 신용융자 잔액까지 합하면 100조 원이 넘는 그런 맞습니다. 엄청난 대기 자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아주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주식별로 보면은 중소형주 대비해서 좀 그동안 대형주들의 상승이 좀 더뎠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대형주들의 어제 모습을 보면 상당히 무서울 정도로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대형주의 키 맞추기가 좀 시작되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만 보면은 키 맞추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이제 중소형주가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실제 이제 팩트를 조사해 보니까 대형주가 한 13% 상승률을 보였다면 중소형주는 무려 20%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최근 석 달간 기록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중소형주가 많은 어떤 상승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대형주 아니겠느냐.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의 이제 키 맞추기, 아까 말씀하셨던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키 맞추기가 어제 장만 보면은 확실하게 그런 패턴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 뜯어봐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키 맞추기 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분들은 솔직히 재미를 좀 못 봤었거든요. 사실 그동안. 그러다가 이제 어제 크게 뛰면서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는 어떤 그런 감정을 갖게끔 어제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제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중소형주가 대형주 대비해서 상당히 큰 상승폭을 보였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이제 추가 상승 여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소형주가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이 떨어지고 대형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시장도 조금 이제 어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믿고 있던 대형주에 다시 눈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것을 어제 여실히 증명한 것이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었죠. 네, 어제 삼성전자 아마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어제 설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네. 실제 뭐 거의 6% 정도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게 뭐지라고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역시나 그 중심을 뜯어보면 역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저력,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포트폴리오의 힘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제는 삼성전자가 2분기 이제 저점을 해서 3분기에는 디램이 호조세에 의해서 다시 한번 실적이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어떤 보고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보고서를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턴어라운드되는 이런 현상들이 3분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셨고, 또 한 가지는 그전까지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끌어왔던 화제는요. 역시나 언택트 주였거든요. 관련주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실물경제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글로벌의 실물경제 회복된다 그러면 역시나 전통적으로 강자였던 말 그대로 소비주라든지 아니면 네. 말 그대로 뭐 비대면이 아니라 이제는 접촉이겠죠. 대면 서비스, 대면 산업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D램의 호조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D램이 호조가 되면 역시나 업계 1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복합적인 요소가 실제 이제 삼성전자를 떠받쳐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워낙 그 삼성전자가 생각보다는 안 올랐기 때문에 그의 반등, 기대 심리의 반등 때문에 또 이루어졌고 그렇게 돼서 어제장만 보면은 이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그런 장면 보였고 개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럴 때 차익 실현해야 되니까 매도세를 던진 모습.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들은 삼성전자 주변으로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좀 커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순환매 이런 네네. 뭐 수혜를 받은 종목이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밖에도 뭐 시장을 이끌었던 게 뭐 경기 민감주를 네, 맞습니다.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이런 순환매가 좀 본격화될 것인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실물 경제가 이대로 계속적으로 큰 특별한 이슈 없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실제 이렇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실물 경제가 회복되기보다는 네. 항상 이제 심리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복될 거야라는 이제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충분히 순환매 장은 열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추가 상승할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실물경제 리스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잠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어제 뉴욕장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는 뭐 회복이 될 거야. 이런 투자자들 기대 심리 때문에 사실 뭐 2% 이상 급등했던 모습도 보여질 수가 있겠고 이런 어떤 뉴욕의 분위기가 오늘 우리 장에서 또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경제 리스크가 충분히 이제는 어느 정도 증시에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조금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역시 달러 약세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이런 양적 완화의 모습들이 드디어 이제는 빚을 봐는 것이 아닌가.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이미 뭐 이쪽 시장에서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부분이고 실제 실물 경제에서도 봤을 때 이런 왕정 완화의 효과가 일어나서 달러가 약세되는 부분. 그럼 당연히 신흥국 주가에서는 당연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추가 상승할 여력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이런 순환매 장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전통적으로 강자였던 뭐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선업 아시겠지만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안에서는 조선업이 굉장히 지금 뜨겁거든요. 네. 이런 어떤 전통적인 인기를 얻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그런다면은 이제 언택트에서 말 그대로 접촉이라는 이제 대면으로의 어떤 순환매 장이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은 크다. 여기서 조건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실물 경제가 회복된다는 조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향후 뭐 전망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엇갈릴 수도 있지만 네네네. 일단은 추가로 상승할 여지 두 가지 큰 포인트를 보자면 네. 역시 실물 경제의 리스크가 증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짚어주신 게 이제 달러화의 약세 네네. 부분,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는 뭔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코스피의 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V자 반등이 완벽한 부활을 알리는 그런 시그널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V자 반등은 됐죠 지금. 네.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V자가 아니라 Z자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예, 이렇게- 완전히 뛰어오르는 거죠. 우리가 1월 말선에 있었던 지수에서 네. 이제는 뭐 코로나 이전의 지수를 넘은 차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Z자형 모형이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Z자의 끝이 그러니까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위로 오르죠. 간다는 말씀이군요. 오르죠. 예. V자에서 더 오르는 게 Z자거든요. 네. 그럼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건데 예. 지금 장으로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는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러한 이유로는 역시나 공매도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네. 공매도의 역할은 주식이 너무 뜨거워지고 그다음에 거품이 끼는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실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공매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딱 인위적으로 막아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은 떨어질 이유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소재들 같은 보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V자에서 Z자로 갈 가능성. 그래서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계속 금융당국이 거품 낀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게 주의보를 계속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 너무 많이 오른다? 그러면은 공매도 제한 이거를 조기 해지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 시장과의 약속을 깨는 거겠지만은 너무 만약에 주식이 너무 많이 생각보다 좀 제가 봤을 때는 금융당국이 당황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해서 급격하게. 네. 그래서 만약에 공매도를 이제 조기 해제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부분 너무 뛴다 그렇게 예. 된다면 그래서 그런 형태로 Z자형도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뭐 앞서서도 살짝 얘기가 나왔지만 역시 미중 갈등이라는 네. 그런 악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19도 아직까지 뭐 백신이 완전히 나온 건 아니니까요. 네네. 개발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국면 거기다가 뭐 미국에서는 지금 뭐 시위 움직임도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고 이런 영향들을 우리 국내 증시 또 투자자들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올라도 좀 불안할 것 같고 또 네네. 내려도 불안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좀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좀 약간 이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의 관점을 좀 바꿔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올랐어요. 이게 오르는 거 V자 반등은 당연히 돼야 되는데 예.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조금 뭐랄까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항상 주가라는 거는 실물 경제 그러니까 기업들의 펀더멘트를 가지고 사실 움직이는 건 맞거든요. 물론 예. 심리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반응하겠지만은 실물 경제가 지금 봤을 때는 주가가 오를 만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한계 기업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는 주식 가치는 오르고 있는 부분이어서 실물 경제가 이렇게 받쳐주지 않는데 주식만 오른다? 사실 봤을 때는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재 투자의 관점을 약간 바꿔주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겠고요. 전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만약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면 네. 실망 매물 분명히 나오거든요. 단기 조정도 분명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접근하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생각 좀 해봅니다. 네. 그동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좀 반등의 뭐 신호탄은 될 수 있겠지만 네, 네, 사실 네. 실물 경제가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실 실물 경제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어떤 그런 호재만 만약에 걷어내고 보면은 사실은 주가가 너무나 좀 네. 가열돼 있다 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마치 한 1, 2년 전에 부동산 시장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받게 돼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근데 뭐 또 한 가지 볼 게 부동산 1, 2년 전에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그 당시에 뭐 2배 뛰었다. 근데 2배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로 본다면은. 그렇죠. 하지만 약간 거품이 껴져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의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오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걱정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보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돈이 있는데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돈은 있는데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뭐 부동산 규제로 다 막아놨고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 결국에는 갈 수 있는 게가 이제 주식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네. 또 주윗분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주윗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네. 요즘 주식 얘기 엄청 많이 하죠. 네.
얘기 듣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나도 지금 해야 되나? 그래서 모르셔서 들어오신 분도 꽤 되세요, 지금. 네. 전혀 안 하시다가. 그래서 예. 투자할 만한 곳이 주식시장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 주식 투자의 열풍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는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산 거품을 얘기할 때 항상 민스키 모델 이러는데 예. 지금은 좀 이름이 바뀌었죠. 바로 로드리게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어떤 민스키 모델이 나타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자산 버블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된다 뜨겁다라고 그러면 안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들어오세요. 예. 그러면 갑작하게 기울기가 급격하게 증가되다가 이제 공포심이 한번 딱 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떤 변수가 하나 생기겠죠. 이런 변수로 인해서 공포심이 오면 바로 투매로 이어지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변수들이 아직도 존재하거든요.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생각보단 덜하다 그러지만은 오늘도 보시면은 서로의 항공기를 막아내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예. 감정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될 변수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역시나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부도 이슈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 리스크라고 얘기하죠. 뭐 팬데믹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테스트라는 그 시위의 어떤 변수들이 있는 반면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공매도의 변수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한 개의 기업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한 개의 기업이라는 건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기업이 3년 이상 지속되면 한 개의 기업인데 망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3차 추경 때 무려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지고 이런 한 개 기업을 도와주겠다라고 들고 나온 이유가 한 개 기업을 살려서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정부의 의지와 다르게 한 개 기업이 무너진다? 네. 부도 이슈가 난다? 그러면은 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공포심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 항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이대리를 통해서 좀 보시면은 체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동성의 힘이 현재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예측 가능하지 못한 세계 정세 그리고 국내 이슈로 봤을 때는 한 개 기업의 부도 이슈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